안녕하세요. 부천의트마니언 박지영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사들끼리는요, 농담 삼아 한의원이 4차 의료기관 아니냐는 말을 하곤 해요. 양방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대학병원까지 가고 정신과에서 약까지 받아먹는데 안 돼서 고생하시다가 한의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질환 중에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상열하한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몸에 열이 있는지 아니면 몸이 찬 체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도요, 본인이 확신에 차서 원장님, 저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진찰 결과 하체가 냉하시네요 라고 설명드리면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로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원장님 저 배가 찬 것, 속이 냉한 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오셔서요, 진맥 결과 상체에 열이 많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분들은 상열하한증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상체의 열증과 하체의 냉증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열하한증이란 말 그대로 위에는 열이 있고 아래는 차가운 증상을 말하는데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특정 질병명을 꼭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증상군을 묶어서 부르는 한의학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혈액순환과 여기서 나타나는 혈액의 문제를 분석하고 수시로 연구하고 여기에 맞게 치료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혈관을 통한 혈액순환 외에도 기순환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막힌 곳은 뚫어주고 부족한 기는 보충해주는 치료에 매우 능합니다. 이 기순환은 대표적으로 따뜻한 온열 에너지의 순환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를 따뜻한 기운인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수승화강으로 설명합니다. 불의 속성이 어떤가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염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뜻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물과 차가운 기운은요,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한 공간에 따뜻한 기운이 아래에 있고 찬 기운이 위에 있다면 서로 원활하게 섞이면서 순환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서로 섞이지 못하고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찬 기운은 이미 아래로 내려가 버린 상태, 즉 위아래가 분리돼서 에너지 소통이 되지 않아 수승화강이 되지 않는 상태를 상열하한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열하한증의 증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상체의 열증과 하체의 냉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체의 열증은 두통, 어지럼증, 안구건조증, 구강건조, 입안 염증, 얼굴 홍조, 여드름, 각종 피부질환, 탈모, 이명, 가슴 두근거림, 불안함, 불면증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한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복부 냉증, 배가 차가운 것, 수족 냉증, 다양한 위장 증상, 담적병의 증상들이 많이 해당하는데요. 만성 소화불량, 잦은 체기, 변비, 설사, 위경련, 복통 등의 증상과 야간 빈뇨, 여성의 경우에는 심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질건조증, 냉대하증, 난임,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증상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앞서서 한번 영상으로 다뤘던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신경실조증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 놨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하한증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에도 상열하한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주야간 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 교대 근무가 몸에 참 좋지 않다,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는데요. 항공기 승무원분들 또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 또 병원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분들도 이 증상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이나 카페인 음료의 과다한 복용이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는 부신 피로 증후군이나 여성 갱년기 증상 또는 갑상선의 문제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상열하한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일곱 번째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심폐순환 부전으로 상하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상열하한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질환과 달리 상열하한증의 증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춥다고, 하체가 냉하다고 따뜻한 약을 쓰고 상체에 열이 있고 답답하다고 차가운 약만 쓰다 보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상체의 열은 내려주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중요한 점은 상열하한증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위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흡수력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을 각 개인별 증상과 체질에 나누어서 적합하게 처방을 합니다. 또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주 2, 3회의 침치료와 한약재를 추출한 약침 치료를 병행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열하한증을 집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들이고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한 달, 두 달 꾸준하게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우리 몸을 배꼽 밑까지 담그는 반신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상열하한증 환자는 기력이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저 그런데 반신욕 매일 하기도 물 받기도 어렵고 또 이런 고에너지 물가 시대에 좀 급탕비도 비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때는 족욕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회, 회당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 강도는요, 너무 세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습니다. 살짝 숨이 차고 땀이 맺힐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명상 추천드립니다. 명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멍 때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열된 상체 열을 식혀주는 데는 멍 때리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손에서 딱 30분 정도만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회사라면 잠시 휴식 시간에 모니터 꺼놓으시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상체의 열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음식은 담담하게 또 카페인을 줄이기입니다. 음식은 맵고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저 커피 하루에 5잔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면 너무 허전하고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때는 성질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한약재로 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둥글레차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진료 중에 시간이 날 때 한 잔씩 마시곤 하는데요. 둥글레차가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정상 열 에너지 순환인 수승화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체의 열증과 하체의 냉증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열하한증의 다양한 증상과 생기는 원인, 치료 방법, 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습관 4가지. 첫 번째, 반신욕이나 족욕하기. 두 번째, 유산소 운동. 세 번째, 명상, 멍 때리기. 그리고 네 번째, 음식, 담담하게 먹고 카페인 음식 줄이기.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